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tletico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출전한 라리가 경기에서 57분경에 교체 출전해 데뷔전 데뷔골을 넣으면서 환상적인 시즌 출발을 알렸습니다. 비단 골만이 아닌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수비적으로도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유의 탈압박과 그리고 환상적인 패스들을 연결해 주면서 본인의 진가를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의 라리가 1라운드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메트로폴리타노 홈에서 말라가와 2026-27 시즌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유망주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켰습니다. 일단 27번 도밍게스와 30번 다니 마르티네스는 2군 선수들이에요. 라리가 같은 경우는 1번부터 25번까지가 1군이거든요. 그러니까 1군에 오르지 못하는 선수 2명이 선발 출전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르티스는 2번에 1군에 승격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첫 라리가 출전이었고요. 이제 멘도사랑 마르틴은 임대 갔다가 복귀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전급 선수라면은 루크먼, 그리고 바리오스, 코케, 한치코, 오블락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르노르망은 지난 시즌 약간 좀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는 모습이긴 했었죠. 이는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이 월드컵 결승전까지 나간 선수들도 많았고요. 바로 요렌테, 바에나, 시메오네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영입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직 기존 선수들과 발을 맞추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발 출전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강인 선수와 훌만 선수였던 거였죠. 이로 인해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교체 출전해가지고 상당히 팽팽했던 경기에 흐름을 깨는 그런 선제골을 넣었고요. 또 이제 이강인 선수 교체 투입 이전과 이후의 경기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공식 SNS에서도 메인 사진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2대0 승리를 올린 거죠. 근데 이제 그 도밍게스 같은 경우는 만 16세 241일의 나이로 라리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는 아틀레티코 구단 역대 최연소 라리가 데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르나우 오르티스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군 데뷔전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오블락 골키퍼는 라리가 400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대회 역사상 400경기 이상을 출전한 11번째 골키퍼에 선정이 된 거고요. 이건 그냥 라리가 역대인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골키퍼 중에서는 최초가 된 겁니다. 오블락이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전반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소 답답한 경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템포가 빠르고 많이 부딪히고 굉장히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은 있긴 했지만요. 파이널 서드에서의 세밀함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유효 슈팅도 35분에서야 나온 거고 그마저도 멘도사의 중거리 슈팅, 골키퍼 정면을 향했죠. 그래서 기대 득점이 0.04골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슈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도리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반 막판에 실점을 할 뻔했어요. 이게 그 추가 시간이 1분인 건데요. 상대 선수가 슈팅을 가져간 거를 오블락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 이를 이제 세도에 들어오던 상대 에이스인 라루비아가 다시 이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를 오블락 골키퍼가 골라인 바로 앞에서 걷어냈습니다. 물론 이게 그 옵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이 두 번의 슈팅이 공식 기록에는 집계되지 않긴 했지만요. 상당히 위험했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도밍게스가 확실히 어린 선수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를 드러내긴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안 그래도 37분경에 상대가 빠져나갈 때 파울을 범하면서 첫 번째 옐로 카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46분경에도 상대가 완전히 빠져나갔는데 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원래 빠져나가는 거를 파울로 범할 경우에는 옐로 카드가 주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옐로 누적 퇴장이 맞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개막전이고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이다 보니까 심판이 다소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팀 감독인 푸네스는 경기 끝나고 나와서 인터뷰에서 우리는 도밍게스의 퇴장이 명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의했던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결국 전반전은 0대 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홈에서 치른 그것도 승격팀과의 경기였음에도, 말라가가 이번이 이제 8년 만에 승격한 팀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다소 지지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주도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높게 공격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진 못했고요. 점유율은 49대 51로 말라가가 도리어 위였습니다. 기대 득점도 0.1골, 말라가가 0.06골. 거의 뭐 이거는 골을 만들어낼 만한 기회를 잡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슈팅도 4대 2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밍게스가 퇴장당할 뻔한 장면을 연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시메오네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도밍게스를 빼고 프리시즌에 단 한 경기도 소화하지 않은 요렌테를 투입했습니다. 요렌테 같은 경우는 스페인 대표팀이 결승까지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프리시즌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였죠.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이른 시점에 요렌테를 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 초반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두 번의 득점 기회를 맞이하긴 했었습니다. 먼저 그 47분경에 코케가 롱패스를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보낸 거를 상대 수비가 그래도 몸을 날려서 걷어내긴 했어요. 걷어낸 거를 루크만이 그대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를 상대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57분경에는 다니 마르티네스가 리커버리를 해서 패스 준 거를 바리오스, 전반전에 바리오스랑 한츠코 이 둘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거든요. 한츠코가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쭉 연결해 준 거를 멘도사가 그대로 달려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키퍼 다리 사이로 노리는 슈팅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를 상대 골키퍼가 잘 선방해 냈습니다. 다급해진 시메오네 감독은 57분경에 멘도사랑 마르틴이랑 그리고 이제 오르티스를 빼고 율리아노 시메오네랑 이강인 그리고 알렉스 바에나를 투입했습니다. 바에나랑 시메오네는 다 월드컵 결승까지 뛰었던 선수였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에 영입한 선수인 거죠. 이를 통해서 공격진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홈에서 승격팀 상대로 무승부에 그치는 것만으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공격 쪽에 과감한 변화를 가져온 시메오네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교체 투입되자마자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어요. 그 리커버리를 한 다음에 볼을 끌고 가다가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도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64분경에 이강인 선수가 시메오네의 백패스를 받아서 접고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는 상대 수비 맞고 그대로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굴절된 거죠.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투입되자마자 이렇게 과감하게 슈팅들을 가져가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보다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슈팅들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난 그 쿠팡 플레이 시리즈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마르세유하고의 평가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긴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슈팅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곧바로 70분경에 이강인 선수의 선제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득점 확률이 7%밖에 되지 않는 그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슈팅이었어요. 여기 이제 두 명의 선수가 있고 골키퍼까지 있는데 이 틈을 빠져나간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대 득점이 0.08골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골에
유효 슈팅의 기대 득점은 0.84골. 이 얘기인 즉슨 페널티킥보다도 더 득점 확률이 높을 정도로 질이 좋은 슈팅을 가져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면요, 페널티킥의 기대 득점이 0.79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골키퍼가 사실상 막을 수 없는 그런 환상적인 골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3명의 선수가 덜렁 남겨져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이강인 선수가 제치고 나가면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거여서 3명이 여기 이제 따돌려진 선수들인 건데요. 골 장면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츠코의 전환 패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길게 전환 패스를 넘겨준 거를 이강인 선수가 가슴 트래핑을 하면서, 가슴 트래핑을 했을 때 전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놓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떨어진 거를 받아서 그대로 드리블을 치다가 상대 선수가 앞에서 막아서니까 그 이강인 선수 특유의 상체 페인팅을 통해서 따돌리고 나서 그대로 이제 드리블을 쭉 치고 가거든요. 여기 2명의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막으러 오다가 서로가 서로를 스크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그대로 드리블을 쭉 치고 가서는 공간이 열리니까 그대로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골키퍼가 손을 뻗었으나 도저히 닿지 않는 곳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3명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거고요. 이강인한테 따돌려진 선수들인 거죠. 그리고 이 슈팅이 시속 114.7km/h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빠른 슈팅이 120km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이렉트 슈팅으로 때릴 때가 그런 건데, 이강인 선수는 감차인데 이 속도는 말이 되지 않는 속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이 골 대체 뭐야 하면서 이제 탄성을 내지른 겁니다. 그리고 라리가 공식 SNS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골 넣고 이제 셀레브레이션 하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셀레브레이션 장면을 보면요, 한국 팬들도 많이 오셨죠, 보면은.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74분경에는 도움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바에나의 패스를 받아서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치다가 상대 수비 2명을 빠져나가는 수루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려 들어가던 루크먼이 받아서 골키퍼 얼굴 보고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각도 없는 곳에서는 얼굴 보고 이제 슈팅을 가져가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를 골키퍼가 잘 반응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쳐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득점이 되지 못했던 장면이었죠. 그래도 이거는 루크먼이 좀 잘 때린 편에 속해요. 왜 제가 이걸 잘 때린 편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이 경기 최악의 선수 중에 한 명이 루크먼이었거든요. 볼 터치도 굉장히 안 좋았고 여러 차례 득점 기회들을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어진 코너킥에서 바에나가 정교한 코너킥을 올린 거를 센터백인 한츠코가 헤더로 가져갔는데, 이건 아쉽게 이제 크로스바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78분경에 체력 안배가 필요한 코케를 빼고 이제 수비력이 좋은, 이번에 이강인 선수랑 같이 영입한 휰만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85분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에나의 추가골로 승부의 세기를 박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바에나의 프리킥도 정말 예술적이었는데요, 수비 벽을 넘겨서 그대로 골대 구석에 꽂힌 거죠. 여기를 야신존이라고 하거든요. 심지어 이거 크로스바를 맞고 들어갔어요. 여기가 야신존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양쪽 끝을 야신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역대 최고의 골키퍼로 불리는 러시아의 레프 야신이 부활해도 이건 도저히 막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야신존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유효 슈팅의 기대 득점이 0.66골이에요. 이강인 선수의 슈팅질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88분경에 볼을 끌고 가다가 이제 여기서도 특유의 상체 페인팅을 통해서 상대를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한 다음에 방향 전환을 해서 드리블을 했습니다. 여기서 결국 엘리케스가 발을 뻗을 수밖에 없었고
이강인 선수가 걸려서 넘어지면서 상대 옐로 카드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이대로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2대0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2대0 승리에 이강인 선수를 메인 사진으로 이렇게 올린 거죠. 그러면서 시즌 개막전 홈에서 승점 3점을 따내다 이렇게 올린 건데요. 경기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공격 위협도 그래프 보면은 전반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못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후반 초반도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이제 이강인, 바에나, 시메오네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 위협도 그래프가 급격하게 치솟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두 골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후반전 기록만 제가 따로 올린 건데요. 전반전 기록 앞에 올렸으니까요. 점유율에서 58대 42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전반전은 49대 51로 밀렸죠. 슈팅 숫자도 전반전 4대 2였는데 후반전은 11대 3으로 압도했습니다. 유효 슈팅도 전반전 하나였는데 5대 1이었고요. 그리고 기대 득점도 전반전은 0.01골이었는데 후반전은 0.72골, 상대는 0.1골이었습니다. 즉 이강인 선수의 교체 투입이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통계를 많이 올려주는 아틀레티코 스태츠라는 이 SNS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시즌 출발이 이보다 더 좋게 시작될 수는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슈팅 3번에 1골을 기록했고, 그리고 볼 경합 5번에서 4번 승리했고, 태클 3번에서 3번 다 성공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틀레티코의 첫 번째 멋진 골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의 시즌 첫 골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단순히 골만이 아니라요, 이강인 선수의 히트맵을 보더라도 약간 오른쪽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패스 성공률이 93%, 상당히 높았죠. 딱 하나만 패스 미스를 한 거고요. 롱패스였죠. 그리고 빅찬스 메이킹도 한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크먼이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거였고요. 볼터치 23번이었는데 터치 미스는 한 번밖에 없었고요. 파울 한 번 얻어냈고 이게 옐로카드로 이끌어졌고, 볼을 끌고 캐링, 그 5m 이상 드리블한 게 83m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캐리도 10회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라진 부분이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으로도 적극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 플레이 시리즈라던가 그리고 마르세유하고의 평가전 때는 이강인 선수가 그때도 압박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압박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라던가 요령은 조금 더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르세유전 끝나고 분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상당히 영리하게 압박을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의 시야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부터 압박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3번의 태클을 전부 다 성공시킨 거죠. 그리고 리커버리도 한 번 하고, 그라운드 볼은 4번 경합해서 4번 다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라운드 볼 경합 승률은 100%였습니다. 단지 그 한 번 실패한 게 이강인 선수가 공중볼에 강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 공중볼 한 번이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서 수비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경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경기 MVP는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라리가 공식에서 선정한 거죠. 게임 체인저였으니까 당연히 MVP가 되어야 마땅한 거죠. 개막전 말라가전의 승리를 거두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라운드 기준으로는 현재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다음 경기가 비아레알과의 홈경기, 이게 월요일 새벽 12시에 있을 예정이죠. 저는 아마도 이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비아레알도 상당히 강팀이죠. 쉽지 않은 대진이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비야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빌바오와의 원정 경기가 다시 있고요. 그리고 소시에다드 원정까지 원정 3연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사수나와의 홈경기를 가지고, 그리고 마드리드 더비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더비 이후에는 A매치 브레이크가 있죠. 어쨌건 이강인 선수가 그리즈마니아는 정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대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그 선수의 등번호로 7번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면 다소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첫 단추를 상당히 잘 깨면서 현재 홈팬들로부터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매체들에서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찬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반응들은 나중에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